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먼 헤아림이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라는 논어의 한 구절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분명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삶이 허전하고 무의미하고 때로는 우울하고 무기력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왜 사나?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뒤따르죠. 먼 헤아림이 적었기에 하루하루 근심 속에 살아온 것은 아닐까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맹자가 평생의 걱정은 있지만 하루아침에 근심은 없다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겁니다. 특히 치열한 전쟁터 같은 직장에서 생활하는 샐러리맨들 중에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루하루는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 갑자기 직장인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게 잘 나타나는 유형 중에 슈퍼 직장인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에 관해서 너무 뛰어나고 완벽주의적으로 매달리던 이들이 어느 날부터는 평소와 달리 매우 무기력하고 우울해지는 걸 말합니다. 물론 당사자는 나는 그렇게 완벽주의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는 그 정도 노력하고 그 정도 일 처리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평균적 기준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완벽주의적인지 자신만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이나 동료들의 기준은 다르죠. 그래서 슈퍼 직장인 증후군에 의한 직장인 우울증 환자들은 이중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하나는 남들과의 충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내적 기준과의 충돌입니다. 우선 내가 가진 일 처리에 대한 완성도나 기준이 남들과는 차이가 납니다. 보다 완벽하고 꼼꼼하죠. 그래도 이런 성격이 대리급 이하일 때는 일을 너무 잘한다는 평가 속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신참일 때는 상사가 시킨 일을 완벽하게 잘 해내면 오히려 칭찬과 인정을 받을 뿐 다른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전도유망한 인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일이 힘들지만 나름 보람이 있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문제는 이들이 중견이 되면서부터입니다. 5년차, 10년차가 되면 이들도 밑에 후배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진 이들은 아래쪽 직원들을 보면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5년 전, 10년 전 일했던 방식과 기준에서 보면 요즘 젊은 후배들은 너무 열정도 패기도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격상 대충 그러려니 넘어가지지가 않게 됩니다. 일일이 후배 업무에도 간섭과 잔소리가 많아지게 되죠. 결국 감정 상할 일이 많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는 후배와의 갈등만이 아닙니다. 중견이 되면 회사 업무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고위 간부보다도 자신의 실무를 더 잘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 간부가 지시하는 것에서 불만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잘 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완벽주의 기준이 강할수록 불만이 늘어납니다. 직장인 우울증 환자 K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위에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통에 사표를 확 써버리고 싶다라며 상사에 대한 울분을 토합니다. K씨는 평소에 일처리 방식이나 일에 대한 열정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위에 최고 경영진이 내리는 프로젝트 방향에 대해 못마땅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 고위층이 결정할 경영 방향에 대해서도 못마땅합니다. 윗선의 요구를 맞춰주기보다는 내가 옳은데 라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결국 이 같은 윗선과의 충돌과 갈등이 화병이나 우울증으로 이어져 버립니다. 결국 강박적이고 완벽주의적 자기 오름이 강한 이들은 중견이 되었을 때 회사에 가면 위와 아래 모두에서 충돌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문제는 자신은 너무도 일만 열심히 해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기에 온통 문제가 회사 내 다른 동료들 때문에만 생기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상사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자리 보전에만 급급한 인사들로 보이게 됩니다.
자기 소신도 없는 기회주의자들처럼 보이죠. 부하들은 어떨까요? 제 할 일도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해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회사에 가면 이렇게 위로 아래로 계속 부딪히게 되고 이것이 나의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서서히 잠식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갈등의 축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충돌입니다. 보직 변경이나 진급 등에서 자신이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치게 될 때 평소 완벽주의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온 이들은 자기 실망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겨우 이 정도밖에는 안 되나 싶습니다. 단순한 실망을 넘어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큰 상실감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내가 그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왔는데 나를 이 정도로밖에 인정 안 해주나라는 그런 마음이 강해지기 때문이죠. 이런 그간의 노력들이 조직에서도 그대로 보상과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심한 좌절감에 빠져듭니다. 인생 전반에 혹은 자신의 직장 커리어 전체에 대한 회의감과 앞으로 남은 인생에 대한 회의감도 듭니다. 오랫동안 참으며 버텨왔던 것에 대한 한계에 직면하게 되죠. 이때 우울증과 화병이 잘 나타납니다. 특히 커리어 우먼들은 더욱 어려움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장과 집안일, 육아, 시댁 등 세 군데 이상의 목표를 동시다발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슈퍼 직장인 증후군은 그 어느 것에서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학창 시절에 공부도 어느 과목이든 모두 만점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습관인 거죠. 한 문제라도 틀리면 큰일 난다는 불안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자신을 지금의 이 위치에까지 올려놓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안감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런 불안감이 만든 완벽주의적 태도를 고수한 채 아직도 그 어느 것도 내려놓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결국에는 번아웃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몸도 마음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한계에 이르는 거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상한 병들이 나타납니다. 공황장애나 우울증처럼 명확한 원인이 없어 보이는 병들도 나타나죠. 그런데 이런 병들은 일반적인 치료를 받아도 좀처럼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약물 치료에도 전혀 반응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처음에는 반짝하고 좋아지다가 이내 얼마 못 가서 다시 아픈 상황이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A가 아팠다가 나중에는 B, C, D 이런 식으로 증상이 계속 도망다니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심리적 이유가 개입되어 있는 병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쩍 가까운 가족에게 화를 내는 일이 많아지기도 하고 부적절한 상황에서 분노를 폭발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무의식 때문에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해버립니다. 때려치워야 하는데 때려치우지 못하는 그런 모순된 갈등 속에서 괴로움을 외면하기 위해서 혹자는 폭식증이나 음주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게임이나 도박, 주식 등에 지나치게 몰입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양상도 어느 시점이 지나면 모두 무기력증으로 이어져 버립니다. 일터에 나가기도 싫고 업무에 집중력도 떨어져서 평소 안 하던 실수도 많아집니다. 왜 사나 싶어 휴직이나 명퇴를 하고 싶은 생각이 강해집니다. 이쯤 되면 위험 수위가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신체 증상이라고 단순히 진통제 계통의 약만 써서 접근하기보다는 우울이나 화병 등 제대로 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괴로움이 애초에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일 처리를 완벽하고 옳은 정답만을 위해서 사는 걸 너무도 당연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것이 분명 열심히 산 것은 맞는데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앞으로도 잘 사는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할 시기가 된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내 몸에 이상 신호로 증상이 나타나고
병원을 찾게 되고 직장 생활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내 몸의 이상 신호는 결국 내 마음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마음의 갈등이 처음에는 외부에서 비롯된 것처럼 여겨지지만 과연 그런가를 조금 더 깊이 찬찬히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자신의 내면적 태도와 그간의 삶의 태도와 방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가장 손해보는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선 온갖 검사와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 증상도 잘 낫지를 않습니다. 많은 병원비와 신체적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 자체가 우울하고 화나고 무의미해져 버리기 쉽습니다. 결국 내 몸이 아프고 내 마음이 못 견뎌서 다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은 상황이 됩니다. 도망쳐버리고 싶다 대놓고 표현도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몸이 아픈 것으로 몸을 아프게 만들어서 도망치려 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손해보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회사야 다른 사람 뽑아 쓰면 그만입니다. 내가 없어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돌아갑니다. 참 서글픈 일이죠.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완벽주의적으로 달려온 것인가 하는 점을 그 첫 단추부터 다시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성장기 불안과 심리적 상처와 연관이 됩니다. 부모의 훈육이 강박적이었거나 환경적으로 내가 이렇게 강박적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내 성격적 태도에 곳곳에 배어들어 있는 겁니다. 남들은 그렇게 강박적이지 않아도 삶을 적당히 즐기면서 잘 살아가는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한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삶과 내 가족들의 행복에서 손해보지 않는 길은 상대나 회사를 내 마음에 들도록 뜯어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준에 맞춰서 회사를 뜯어고치는 것은 사장이나 오너라고 하더라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내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뿌리부터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즉 공자가 말한 먼 헤아림이겠죠. 맹자가 말한 평생의 걱정이겠죠. 일도 돈도 결국 나와 내 가족의 행복과 맞바꿀 때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일하고 왜 돈을 벌려고 하는가에 대한 헤아림과 걱정이 없으면 결국 하루하루에 근심만 쌓이게 됩니다. 내 행복과 맞바꾸지 못한 채 그저 쫓기듯이 완벽해지려 하고 주변도 그 틀에 맞추지 못할까 늘 조마조마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픈 겁니다. 그간의 내 삶의 방식 그대로 앞으로 쭉 살아가도 되겠는가를 내 무의식이 지금 나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간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은 맞지만 지금도 그 방식만이 과연 최선일까를 다시 고민해달라는 제안인 겁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혁이었습니다.